이렇게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인물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위치까지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에스파냐가는 어디? 에스파냐가 지원했던 인물 콜럼버스와 마젤란 꼭 기억하시고요. 이들의 식민 지배했던 지역까지 꼭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아메리카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요? 아스테카, 잉카, 아코, 인, 피나. 예,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되었었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 사람들이 원했었던 건 금, 은 같은 광산이었어요. 특히 이때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은광산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은이 생산되는 바로 그러한 광산이었습니다. 특히 이 포토시 은광산에서 의해서 채굴되었었던 은이 바로 이 갈레온 무역선에 의해서, 갈레온 배, 이게 배의 이름입니다. 배 스타일이에요. 이 갈레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갈레온선을 바탕으로 태평양을 넘나들던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레온 무역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은본위 화폐제도, 무슨 제도? 일조편법이나 명나라의 일조편법, 청나라의 지정은제가 바로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포교한다라는 사실 명분도 그 앞에 있었죠. 특히 크리스토교 포교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 영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86년작 제가 꼽았다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로버트 드니로, 영화적으로는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 다음에 제레미 아이언스. 그래서 이들이, 이 제레미 아이언스는 이 극 중에서는 가브리엘 선교사로 나오고요.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노예상이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원주민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히 이 미션이라는 영화와 같이 나오게 되는,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최고의 OST라는 게 바로 렐라 판타지 아닙니까? 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있죠. 예, 그게 바로 이 미션의 OST였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회 되시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500만 명이었었던 당시 멕시코 고원의 원주민, 이게 아스테카 문명이 되겠죠.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4%만 남습니다. 4.28%만. 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4.3%만 남았다고요. 4.28%만 남았다고요. 2,500만 명이었는데 107만 명만 남았다고. 물론 이건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부에선 이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너무나 가혹한 통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데스 고원에서는 887만 명이었었던 이들이, 당시에 이 고원의 원주민들이 67만 명만 남아요. 7.55% 정도만 남을 정도로 가혹한 통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가혹한 통치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메리카 원주민 말고 좀 일할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서양 반대편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이들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경영케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나타났던 이들은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라고 하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긴 할게요. 메스티소는 당시에 백인들과 그 다음에 인디오들의 후손을 이 메스티소라고 하고요. 물라토는 이 백인들과 흑인들의 후손을 물라토, 그 다음에 삼보는 인디오들과 흑인들의 후손을 삼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내신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1, 2대만 지나가면 이게 다 섞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이, 지금도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엄청나게 이 혼혈들이 많잖아요. 여러 대수가 또 누적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여기서는 사실 이런 단어보단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크리오요. 크리오요는 뭐냐면, 백인은 백인인데 유럽에서 태어난 백인이 아니라 아메리카 땅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크리오요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럼 같은 백인은 그냥 백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크리 오일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백인끼리 차별을 받았거든. 유럽 태생의 백인들이요, 아메리카 태생의 백인들을 크리 오일이라고 하면서 또 약간 무시해요. 야, 니네가 뭘 한다고. 유럽에서 인마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라고 하는 모습을 하게 되자, 그래서 그 이후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했던 이들이 다 크리 오일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었고요. 특히 당시에 멕시코 원주민을 엄습한 천연두까지 살짝 봐주시고, 흑인을 가득 실은 노예선입니다. 이렇게 팔다리를 다 묶고요. 이렇게 뭐 몇 주고 몇 달이고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용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했겠죠. 이렇게. 참 저는 이걸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무역을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유럽에서는요, 일단 여기에 있는 아메리카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원주민들이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이지리아가 있는 이 해변을 우리가 흔히 노예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와가지고 그 흑인들을 거의 사냥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면 힘들겠네. 이걸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여기도 부족 간의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 부족을 간 다음에 야 이거 총이야 빵 쏘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하거든. 너 총 몇 자루만 있으면 이 부족 옆에 부족 장악하는 거 일도 아니야. 이거 좋은데 우리 좀 줘. 이거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흑인 몇 명 잡아와. 10명 100명 잡아오면 이거 몇 자루 이렇게 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족 간에 다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족한테 가서는 또 그런 걸 동일한 방법으로 팔고 또 서로 간에 다툼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흑인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잡았던 흑인들을 아까 그 배에서처럼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각지에 아메리카에 이동시키고요. 강제 이주시키고요. 이들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가혹한 노동을 착취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됐던 것을 뭐 설탕이라든가 담배, 면화 등을 유럽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것을 대서양 대서양을 두고 삼각형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서양 삼각무역이다라고 합니다.